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어요. 산화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전기염 송도예요. 어떤 화합물에서 어떤 원소 두 종류 이상이 결합하고 있는데 그때 음의 산화수를 가지는 것은 전기염 송도가 더 큰 원소입니다. 양의 산화수를 가지는 것은 전기염 송도 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원소입니다. 그래서 산화수를 결정하는 기준, 전기염 송도가 큰 원소가 음의 산화수, 전기염 송도가 작은 원소가 양의 산화수를 가진다.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에 대해서 같이 복습 삼아서 공부를 해볼까요? 자, NaCl이다 라고 하면은 누가 전기염 송도가 큽니까? Cl이 크죠? NA가 작아요? 알칼리 금속은 전기염 송도가 가장 작은 원소. 왜냐하면 주결편에서 제일 왼쪽에 있기 때문에 Cl이 음의 산화수를 가져요. 마이너스 1가. NA가 전기염 송도 작으니까 양의 산화수 플러스 1가의 산화수를 가지죠. 그 다음에 얘 1번에 있는 거 이미 우리가 공부를 앞에서 했지만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산소가 제일 전기염 송도가 크죠. 음의 산화수 마이너스 2, 4개만큼 마이너스 8. 전기염 송도가 제일 작은 것이 여기서는 수소입니다. 플러스 1, 2개만큼 플러스 2. 수소는 플러스 1가 아니면은 마이너스 1가의 산화수를 가진다고 했었죠. 여기서는 자기가 전기염 송도가 제일 작기 때문에 플러스 1. 자, 이렇게 해보니까 화합물은 기본적으로 산화수가 표시가 안 되어 있을 때 0가거든요. 0가가 되기 위해서는 O 4개가 마이너스 8가, H 2개가 플러스 2가니까 황 한 개당 몇 가가 되어야 될까요? 플러스 6가의 산화수를 가져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황의 산화수가 플러스 6가다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지난번에 구했던 것 중에서 과망간산 포타슘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전기염 송도 제일 큰 원소가 산소, 마이너스 2, 4개만큼 마이너스 8, 제일 작은 원소 알칼리 금속 플러스 1, 따라서 망간은 플러스 7의 산화수를 가집니다. 그리고 전기염 송도를 구할 때 얘 2번과 얘 3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대로 여러분들이 전기염 송도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원소들입니다. 자, 앞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54쪽 이제 전기염 송도에 관한 예제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다음은 1주기에서 3주기 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폴링의 전기염 송도의 기준은 몇 주기 원소라고요? 예, 2주기 원소이죠. 2주기 원소 리튬 1.0 그리고 여기 제일 오른쪽에 네온을 제외하고 플로르가 4.0 얼마씩 증가합니까? 0.5씩 증가되죠. 1.5, 2.0, 2.5, 3.0, 3.5 그리고 소듐의 전기염 농도는 리튬보다 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더 작아요. 0.9 얼마씩 증가됩니까? 0.3씩 증가돼서 제일 끝에는 0.4, 0.5 증가돼서 염소가 3.0입니다. 그리고 수소의 전기염 농도는 2.2다라고 하는 것을 암기하자고 했죠. 여러분들은 전기염 송도를요, 이 2주기 원소와 수소 정도까지는 예의상 암기를 해놓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문제를 기계적으로 빨리 푸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보는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1번. 일반적으로 비금속성이 클수록 전기염 송도가 크죠? 예, 맞습니다. 주결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비금속성이 크다라고 하고 전기염 송도가 커지는 것이 맞죠. 그리고 위의 원소들 적어도 이 중에서는 F가 전기염 송도가 가장 큽니다. 선택지 1번의 설명이 옳습니다. 2번 소듐의 전기염 송도하고 베릴륨의 전기염 송도를 비교하는데 소듐보다 베릴륨이 주기율표상에서 어디에? 오른쪽 위에 있죠. 전기염 송도는 예외 없어요. 18쪽 원소를 제외하고 무조건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전기염 송도 값이 큽니다. 여러분들 이온화 에너지나 전자체 나도를 보면은요, 예외가 참 많았죠. 1차 이온화 에너지를 기준하면은 13족, 16족, 1족에서 예외, 그리고 전자체 나도를 보면은 1차 전자체를 받을 때 2족, 15족, 18족에서 예외, 거기다가 전자체 나도는 비금속 원소를 보니까 2주기보다 3주기가 더 크잖아요. 근데 전기염 송도 예외 없어요. 무조건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지 2번 NA보다 베릴륨이 주기율표상에서 더 오른쪽 위에 있기 때문에 전기염 송도 값의 수치를 보나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흐름상으로 보나 옳은 설명입니다. 선택지 3번 결합하는 원소들 간에 전기염 송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온 결합성이 증가한다. 맞습니다. 전기염 송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이온 결합성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이 그래프에서 했죠. 전기염 송도 차이가 클수록 일반적으로 이온 결합성 백분율이 증가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B와 F 간의 공유 결합에 대한 결합 해리 에너지는 탄소와 F 간의 결합 에너지보다 더 크다. 이 설명도 옳은 설명입니다. 자, 원래 폴링의 전기염 송도는 결합 해리 에너지 값을 구했고 결합하는 원소들 간의
이 결합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정지염도 값이 큰 것으로 원래 나왔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장에 가서 같이 공부를 하겠지만 먼저 맛을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B와 F 간의 전기염 송도 차이가 C와 F 간의 전기염 송도 차이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전기염 송도 값이 결합 에너지가 더 크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 4번 LiF에서 이온 결합성은 100%다. LiF라고 하는 것은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이죠. 아무리 이온 결합을 강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온 결합성이 100%는 물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보니까 이렇게 이온 결합을 아무리 강하게 하는 거라도 이온 결합성이 다 몇 %보다 작아요? 100%보다 더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죠. 53쪽의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선택지 4번의 설명은 이 틀린 설명입니다. 선택지 5번 알루미늄보다 전기 음성도 값을 봤을 때 H가 더 크다라고 하는 설명이 옳은 설명입니까? 예, 옳은 설명이죠. 알루미늄의 전기 음성도는 적어도 붕소가 2.0인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것보다는 어때요? 더 작거든요. 근데 붕소보다 수소의 전기 음성도 값이 또 더 커요. 그래서 알루미늄보다 수소의 전기 음성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저 전기 음성도의 경량을 보면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선택지 5번도 옳습니다. 이 예제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4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55쪽에 6번째 섹션에 보면은 격자 에너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격자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NaCl이라고 하는 물질은 우리가 이온 결합하는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Na라고 하는 것은 금속 원소, 그리고 Cl이라는 것은 비금속 원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서로 결합을 하면은요, 금속 원소는 비금속 원소에게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겠죠. 그리고서 이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이온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NaCl이라는 것이 형성될 때의 엔탈피 변화를 우리가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도 하고 표준 생성열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같이 따져보자는 것이죠. 먼저 NaCl이 생성되기 위해서 재료가 누가 있느냐? 소듐이라고 하는 고체 물질. 소듐에 즉 Na의 호돈소 물질이죠. 그리고 또 염소의 호돈소 물질은요, 염소 분자 기체입니다. 이것들이 1대 2분의 1의 비로 반응하면은 NaCl이라는 고체 물질이 생성되고, 자, 소듐이라는 고체 금속과 염소 분자라고 하는 기체 물질이 서로 같은 반응 용기에서 만나게 되면은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반응하면서 기껏 생성된 것이 소금. 자, 이렇게 NaCl이 생성이 됩니다. 엄청나게 큰 발열 반응이에요. 에너지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가죠. 자, 이 에너지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가는데 이 최초 상태에서 최종 상태로 변화가 되죠. 이렇게 변화가 될 때 이 최초 상태에서 최종 상태로 변화가 될 때는 원래 어떻게 합니까? 직접적으로 바로 가잖아요. 직접적으로 이 바로 갈 때의 에너지 변화 또는 엔탈피 변화 값을 델타 H6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대문자 H는요, 엔탈피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다음 장에 보면은 H가 엔탈피라는 것이 소개됩니다. 그냥 에너지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변화가 되고 첫 번째 과정에서 바로 가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NA가 먼저 고체 상태에서 기체로 승화가 되고 그 다음 과정에서는 염소 분자가 쪼개져서 염소 원자가 되고 그 다음 과정에서는 NA 기체가 전자가 떨어져서 플러스 1가의 양이온 그리고 전자 그리고 그 다음 과정에서는 염소가 전자를 잡아먹으면서 자기가 염화이온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죠. 여기에서는 Na 기체가 Na 플러스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Na 기체의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염소 기체가 전자를 잡아먹어서 마이너스 1가가 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바로 뭘까요? 염소 기체의 전자 친화도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Na 기체
플러스 양이온 기체와 Cl 마이너스 음이온 기체가 서로 무한대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무한대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것들이 서로 이온 결합을 하면서 NaCl이라고 하는 고체 물질을 만들면서 방출하는 에너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격자 에너지다라고 하고, 격자 에너지는 이 그림 아래쪽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격자 에너지. 여러분 각각의 단계에서 볼까요? Na 고체가 Na 기체로 이온화가 되고 있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Na 기체로 변화가 되고 있고 이것을 승화라고 하고 몰 승화 엔탈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염소 분자가 염소 원자로 쪼개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공유결합하는 분자가 원자 기체 상태로 쪼개질 때의 에너지를 혈압 해리 에너지를 하는데, 여기서는 염소 분자가 몇 몰? 2분의 1몰이기 때문에 혈압 해리 에너지의 2분의 1. 그리고 이것은 NA가 플러스 1가 기체 양이온과 전자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라고 했죠. 이 과정은 염소의 전자체라도 이 과정은 격자 에너지. 그리고 델타 H6라고 하는 것은요, NaCl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그것을 구성하는 원소 Na와 Cl, Na와 Cl. NA는 표준 상태에다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이 고체 물질입니다. Cl은 표준 상태에다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이 염소 분자 기체죠. 그러면서 서로 결합했어요. 이때 엔탈피 변화를 우리는 NaCl의 표준 생성 엔탈피, 표준 생성 열이라고 하고, 이 각각의 과정들은요, 우리가 실험적으로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를 실험적으로 구할 수 없냐면은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구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격자 에너지를 실험적으로 구할 수 없는데, 그러면 격자 에너지를 실험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을까요? 예, 바로 헤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헤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단원인 연력학에서 배울 거예요. 자, Na 고체와 염소 기체가 바로 NaCl로 갈 때 엔탈피 변화를 델타 H6죠. 돌아갈 때의 엔탈피 변화는 델타 H1 더하기 델타 H2 더하기 델타 H3 더하기 델타 H4 더하기 델타 H5예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값 5개를 더하면은 바로 갈 때의 엔탈피 변화 우리가 실험적으로 알 수 있는데 델타 H6가 되는데, 하나하나는 우리가 모두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실험적으로 다 구할 수 있는데 뭐를 실험적으로 구할 수 없냐면은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델타 H5를 실험적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헤스의 법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격자 에너지 배울 거거든요. 격자 에너지를 어떻게 구했냐 이거예요. 격자 에너지를 어떻게 구했냐면은 바로 이런 헤스의 법칙에 의해서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이제 복습을 해볼까요? 헤스의 법칙이라는 것은 최초 상태에서 최종 상태로 변화가 될 때 A 코스로 가든지 안 그러면 돌아가서 B 코스로 가든지 전체 엔탈피 변화량의 합이 같다. 전체 에너지 변화량이 합이 같다. 이것이 바로 헤스의 법칙입니다. 밑에 여기서는 Na 이 고체 그리고 염소 기체가 반응해서 NaCl로 가는데 바로 갈 때의 엔탈피 변화는 델타 H6. 돌아갈 때의 엔탈피 변화량의 합은 델타 H1, 델타 H2, 델타 H3, 델타 H4, 델타 H5의 합이고, 그렇게 해서 실험적으로 직접 구할 수가 없었던, 뭐를 실험적으로 구할 수 없었던 걸 구한다고요? 예, 델타 H5를 실험적으로 직접 구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다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격자 에너지를 실험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웠는데, 지금부터 격자 에너지에 대한 본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